세상에는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버킹엄 궁전만큼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곳은 흔치 않죠. 런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웅장한 궁전은 단순한 왕실의 거주지를 넘어서 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궁전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경이로운 보물들과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703년에 버킹엄 공작이 세운 이 건물은 처음부터 궁전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저택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변화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죠. 18세기 중반 조지 3세가 이곳을 구매한 후 아내인 샬러 왕비를 위한 안식처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누구도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궁전 중 하나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이곳을 공식 거주지로 사용하면서부터 궁전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가족이 늘어나자 공간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별채를 짓도록 명령했고,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이었던 가스등과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전기벨까지 설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편의시설들이지만 후세기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셈이죠. 현재 버킹엄 궁전은 모두 775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19개의 국가 접견실과 52개의 왕실 및 귀빈용 침실, 무려 188개의 직원 침실, 78개의 욕실, 92개의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죠. 더 놀라운 것은 궁전 안에 무도회장은 물론이고 예배당, 영화관, 수영장, 심지어 우체국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궁전의 전체 가치는 무려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부동산 가치만을 계산한 것이고, 궁전 내부에 소장된 귀중한 예술품들과 보물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일반인들도 국가 접견실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궁전 내부로 들어가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소유했던 가장 값비싼 보물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전 세계 우표 수집가들이 꿈꾸는 최고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이 페니 블루 모리셔스 우표는 1847년 9월에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발행된 우표입니다. 이 우표와 함께 1페니 오렌지 레드 우표도 같이 발행됐는데 두 우표 모두에는 POSE, OFFIC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행된 우표들에는 POSE, PAID로 변경됐지만 초기 버전의 희귀성 때문에 수집가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왕실 우표 컬렉션을 상속받은 5번째 군주였습니다. 이 컬렉션은 궁전의 특별한 보관실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니페 블루 우표에는 당시 지역 예술가인 조셉 오스만 바너드가 조각한 빅토리아 여왕의 측면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 우표 디자인을 참고했지만 식민지만의 독특하고 원시적인 특성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각 액면가마다 단 500장만 인쇄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모리셔스 총독 부인이 주최한 무도회 초대장을 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표는 몇십 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실제로 1904년에 조지 5세 국왕이 경매에서 미사용 이 페니블루 우표를 1450달러의 낙찰러에 낙찰받아 당시로서는 놀라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21년 기준으로 약 17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가장 최근인 2011년에는 이 우표 중 한 장이 무려 105만 달러에 경매되었는데 현재 가치로는 17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26장의 표본 중에서 이 페니 블루 우표는 2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 컬렉션의 가치는 1억 파운드를 넘어선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지만 때때로 특별 전시회나 박물관 대여를 통해 공개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보물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파베르제 컬렉션 중 가장 화려한 작품입니다. 모자이크 파베르제 에그는 러시아의 유명한 보석 세공
공사 피터 칼 파베르제가 1914년에 제작한 예술품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파베르제 에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값비싼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에그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1914년 부활절을 맞아 아내인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선물하기 위해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로마노프 왕조가 몰락하기 전에 황실이 받은 마지막 파베르제 에그가 되었죠. 에그 내부에는 그들의 삶과 가족을 상징하는 놀라운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그는 백금과 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이아몬드와 금띠로 구분된 5개의 타원형 패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패널에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토파즈, 가넷으로 만든 꽃 모자이크 디자인이 새겨져 있어요. 모자이크 작업이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자수나 테피스트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에그 윗부분에는 1914년이라는 연도와 러시아 문자로 된 황후의 이니셜이 문스톤으로 새겨져 있죠. 에그 내부의 놀라운 장치는 황제의 자녀들인 올가,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시아, 알렉세이의 초상이 새겨진 탈착 가능한 소형 금 액자입니다. 이 액자는 세피아 색조의 꽃바구니와 각 자녀의 이름 및 생년이 에나멜로 장식되어 있어요. 액자는 왕관 모양의 금 스탠드 위에 올려져 있으며 금 클립으로 에그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초상화들은 그리자유 에나멜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회색 음영을 사용해 사실적인 효과를 만드는 고급 기술이죠. 모자이크 파베르제 에그는 러시아 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파베르제 에그 중 하나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에 의해 몰수된 후 소련이 압수한 보물들을 판매하는 기관인 안티크바리아트에서 매각되었습니다. 1933년에는 250파운드에 영국의 조지 5세와 메리 왕비에게 판매되었고 195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왕실 컬렉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예술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귀중한 컬렉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퀸즈 갤러리는 무려 100만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방대한 개인 소장품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특별한 컬렉션에는 7,000점의 회화와 3만 점의 수채화 및 드로잉을 포함해 50점 이상의 종이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 45만 점의 사진과 가구, 도자기, 직물, 마차, 무기, 보석류, 테피스트리 등 7만 점의 풍부한 예술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죠. 이 방대한 컬렉션에는 시계, 악기, 식기류, 식물 표본, 사본, 서적, 조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왕의 예술 컬렉션 역사는 16세기 헨리 8세가 유럽과 그 너머 지역에서 예술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확장 시기는 찰스 1세 통치 기간이었는데 그는 열정적인 수집가이자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예술의 후원자여서 반 다이크, 루벤스, 홀바잉, 티치아노, 만테냐 등 거장들의 작품을 대량으로 수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된 후 그의 컬렉션은 그의 통치에 반대했던 의회 의원들에 의해 매각되었습니다. 이 작품들 중 다수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같은 해외 박물관으로 흘러갔죠. 다행히도 1660년 왕정 복구와 함께 찰스 2세가 컬렉션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고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선물받은 예술품들을 포함해 새로운 작품들도 추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대 군주들은 각자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역시 앤디 워홀, 아니시 카푸어, 루시안 프로이트, 데이비드 호크니 등 현대 및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컬렉션에 추가했어요. 이 컬렉션에는 베네치아의 거장 카널레토의 50점이 넘는 걸작 그림들과 베르메르의 작품들, 엄선된 렘브란트의 걸작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30점 이상의 드로잉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왕의 예술 컬렉션 가치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그 규모와 품질, 희귀성,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약 100억 달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박물관에 대여 중인 약 3,000점의 작품들과 순환 전시 방식으로 임시 전시되는 수많은 다른 작품들이 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보석 컬렉션은 그녀의 취향과 통치 기간 중의 유산, 그리고 스타일을 반영하는 방대하고 귀중한 왕관, 티아라, 기타 보석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들 중 일부는 약혼 반지나 티아라처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고 다른 것들은 동료 왕족이나 존경받는 고위 인사들이 선물한 것들입니다. 또한 여왕이 직접 주문하거나
유명한 보석상들이 제작한 것들도 있어요. 여왕의 보석 컬렉션에서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는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입니다. 이 왕관은 영국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며 15세기 이후로 여러 왕과 여왕들이 착용해온 것이죠. 현재 버전은 1937년에 제작되었으며 세인트 에드워드 크라운으로 대관식을 마친 후 왕실 행진에서 새 군주가 처음 착용하게 됩니다. 이후 의회 개원식 같은 국가 행사에서 착용되곤 하죠.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은 286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7개의 사파이어, 11개의 에메랄드, 5개의 루비, 273개의 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약 1.04kg이, 맨 위 십자가는 세인트 에드워드 사파이어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 보석은 1063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재매장된 참외왕 에드워드의 반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의 정확한 가치는 공식적인 평가가 기록되지 않은 채로 수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본질적으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왕관이 국가 행사에서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를 33억에서 50억 파운드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300개가 넘는 정교한 보석 컬렉션으로 자신을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보물들에는 브로치 98개, 목걸이 46개, 팔찌 37개, 귀걸이 34쌍, 로열 티아라 20개, 반지 15개, 시계 14개, 매혹적인 펜던트 5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정교한 보석들은 찰스 2세와 그의 후계자들을 위해 제작된 크라운 주얼즈와는 별개의 것들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웨딩드레스는 패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의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840년 2월 10일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전의 왕실 예배당에서 작센 코브루크 고타의 알베르트 공과의 결혼식에서 젊은 여왕이 착용했던 드레스죠. 이 드레스는 크림색의 두터운 실크 세틴으로 제작되었고 깊은 주름과 대본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혼튼 레이스 장식이 있었습니다. 드레스에는 다산의 상징인 오렌지 꽃들이 치마를 장식했고 여왕의 머리에 쓴 화관과 그녀가 들고 있던 부케에도 같은 꽃이 사용되었어요. 신부들러리들이 들고 있던 드레스 트레인의 길이는 약 5.5m나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왕실 신부들이 밝은 색상이나 브리셀 레이스 드레스를 선호했기 때문에 흰색 웨딩 드레스를 선택한 것은 매우 특이하고 혁신적인 일이었죠. 빅토리아 여왕이 흰색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혼튼의 레이스 제작 산업을 포함한 영국의 섬유 산업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군주로서의 지위와 부보다는 신부로서의 소박함과 겸손을 강조하고 싶어 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흰색 웨딩드레스는 모든 계층의 빅토리아 시대 신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되었는데 순수함과 순결, 로맨스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빅토리아 여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흰색 웨딩드레스 전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가 흰색으로 결혼한 최초의 왕족은 아니었지만 이 웨딩드레스는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사망할 때까지 그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장남인 에드워드 7세가 상속했고 그는 다시 아들 조지 5세에게 물려주었다. 이 드레스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얼리노턴의 천문시계는 18세기 런던의 유명한 시계 제작자였던 얼리노턴이 만든 걸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천체 현상을 보여주는 천문시계 같은 혁신적이고 복잡한 시계들로 명성을 얻었어요.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는 1765년 열렬한 수집가이자 시계학의 후원자였던 조지 3세를 위해 제작한 천문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왕실 컬렉션 트러스트의 일부로 버킹엄 궁전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죠. 이 시계는 시간과 천문학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4개의 독특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 다이얼은 이 놀라운 시계의 중심부로 평균시와 태양시를 나타내는 바늘들이 있는 24시간 다이얼로 하루 중 시간을 보여줍니다. 인물들로 장식된 그림 같은 풍경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반면 작은 다이얼들은 그리니치 평균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30지역의 시간을 동시에 추적합니다. 시침은 24시간마다 한 바퀴 회전하는 반면 분침은 날짜에 따라 균시차 바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면서 1시간에 한 바퀴 회전해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풍경은 겨울에는 올라가고 여름에는 내려가 태양이 해당 날짜의 정확한 시간의 정점에서 떠오르고 지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죠. 르넷은 날짜와 아직 완성되지
형성되지 않은 이 독창적인 시간 표시 예술 작품의 달을 보여줍니다. 왼쪽 다이얼에서는 시계의 이면 중앙에 있는 큰 회전 다이얼에 날짜가 표시되고 그 아래 오른쪽 위에 3개 작은 다이얼을 통해 요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는 요일이 표시되어 있고 맨 위에는 달을 보여주는 다이얼이 있으며 왼쪽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어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뒷면 다이얼은 달의 나이와 위상 그리고 샌느느께 항구의 만조와 간조를 보여줍니다. 달은 아치형 지구본으로 표현되고 조석은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라 오르내리는 은색으로 칠해진 파도로 표시되죠. 마지막으로 오른쪽 다이얼에는 태양계 모형이 표시되어 있어요. 시계의 이 면에서는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따른 행성들의 궤도 위치를 보여줍니다. 얼리 노턴의 천문 시계는 아름다운 마호가니 케이스에 은과 에나멜 다이얼 및 마운트가 장착되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3개의 체인 퓨지 구동 무브먼트와 보석으로 장식된 고전적인 데드비트 이스케이프먼트 그리고 독특한 오프셋 크러치 암을 갖추고 있어요. 이 시계는 다이얼 뒤쪽에 진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세기와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 그녀의 왕실 스타일을 정의하는 여러 요소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핸드백이었습니다. 여왕은 로나던 런던 핸드백을 팔에 걸지 않고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국빈 방문이나 왕실 순방, 생일 축하 행사 참석 시에도 그녀는 핸드백을 항 눈에 띄는 액세서리처럼 여겼죠. 로나던 런던은 1940년 샘 로나가 설립한 영국의 고급 가죽 제품 회사입니다. 우아하고 클래식한 핸드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교한 장인 정신과 고품질 소재의 사용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1968년 왕실 인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왕실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머니로부터 첫 번째 로나백을 선물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950년대에 여왕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베스 왕비는 이 가방의 디자인과 내구성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 브랜드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었어요. 여왕은 개인 비서이자 수석 의상 담당자인 안젤라 켈리를 통해 로나백을 주문했고 켈리는 여왕의 의상과 선호도에 맞는 스타일과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여왕은 로나백 중에서도 로열과 트라비아타라는 2가지 모델을 특히 선호했습니다. 트라비아타는 2,550달러가 넘고 로열은 2,242달러였어요. 여왕이 특히 이 2 모델을 좋아한 이유는 긴 손잡이 덕분이었습니다. 이 가방들은 에나멜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가방을 제작하는데 약 8시간이 소요되었죠. 또한 다양한 밝은 색상으로 출시되었지만 여왕은 항상 검은색 에나멜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여왕의 핸드백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의사소통 도구이기도 했어요. 여왕은 가방을 사용해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대화를 끝내거나 행사에서 물러나고 싶을 때 미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5분 이내에 떠나고 싶다는 의미였고 바닥에 가방을 떨어뜨리면 지루하거나 불쾌한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었죠. 여왕의 가방 안에는 컴팩트 거울, 립스틱, 손수건, 민트, 만년필, 안경 같은 필수품들을 가지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테이블 아래에 가방을 걸 수 있는 휴대용 후크 같은 좀 더 특이한 물건들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여왕의 로나 가방 컬렉션의 실제 가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방당 평균 가격 2,000파운드를 기준으로 볼 때 약 40만 파운드 정도로 추정됩니다. 버킹엄 궁전 정원은 런던 중심부에 있는 담으로 둘러싸인 오아시스의 특별한 사례입니다. 약 16헥타르에 달하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 역사적 특징들을 자랑하죠. 정원의 역사는 제임스 1세가 부지에 누에를 기르기 위해 뽕나무 농장을 조성한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류의 뽕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오늘날 정원은 45종의 다양한 뽕나무 품종을 자랑하며 2000년 이후로는 국가 뽕나무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325종의 야생식물과 30종의 번식, 조류, 100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 수목원 원더랜드는 구운 8그루의 웅장한 플라타너스와 85종의 다양한 참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킹엄 궁전 정원은 또한 흔한 부엉이, 작은 물댄새, 작은 흰죽지를 포함한 런던에서는 보기 드문 토종새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죠. 궁전에는 19개의 스테이트룸, 72개의 왕실 및 게스트 침실, 88골의 직원 침실, 90개의 사무실, 78개의 욕실을 포함해 775개 방에 약 800개의 샹들리에가 있습니다. 샹들리에들은 크리스털과
유리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각기 다른 스타일과 시대적 역사를 반영하고 있어요. 버킹엄 궁전의 샹들리에들은 9세기 초 조지 4세 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고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4세는 사치스러운 소비가이자 예술 후원자로서 버킹엄 하우스를 대대적인 리노베이션과 증축을 통해 웅장한 궁전으로 변모시켰거든요. 그는 당시의 주요 제조업체인 파커앤페리에게 여러 샹들리에들을 주문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금 피아노는 버킹엄 궁전의 화이트 드로잉룸에서 찾을 수 있는 음악적이고 예술적인 역사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 피아노는 19세기에 많은 위대한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을 위해 고품질 피아노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회사인 에라르에서 제작했어요. 에라르는 또한 단일 키의 빠른 반복을 허용하고 더욱 뛰어난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더블 이스케이프먼트 액션을 발명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아노의 가치는 독특한 수제 모델이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렵지만 역사적이고 감정적인 의미를 지닌 걸작품이에요. 같은 시기에 다른 에라르 그랜드 피아노와 비교해보면 약 13만 8천 파운드, 17만 5천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아노는 1856년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어요. 여왕과 남편인 알베르트 공은 음악에 대한 사랑을 공유했기 때문이죠. 로열 코기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녀의 부모인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왕비가 소유했던 페브록 웰시 코기들이었습니다. 여왕은 어린 시절부터 코기를 매우 사랑했으며 1933년부터 2018년까지 몇 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최소 한 마리의 코기를 소유했어요. 그녀는 1952년 즉위부터 2022년 사망까지 30마리가 넘는 코기들을 소유했습니다. 첫 번째 왕실 코기는 1933년 조지 6세가 집으로 데려온 두키였습니다. 조지 6세의 사진 앨범에 나온 사진들에는 고인이 된 여왕이 겨우 10살이었을 때 두키와 제인이라는 또 다른 초기 인기 코기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두키가 사망하고 1944년 제인이 우연히 차에 치여 죽은 후 수자는 엘리자베스에게만 속한 최초의 펜브록 웰시 코기가 되었고 왕실 번식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죠. 이렇게 버킹엄 궁전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의 보물들과 역사적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블루 모리셔스 우표부터 시작해서 모자이크 파베르제 에그, 방대한 예술 컬렉션, 화려한 보석들, 빅토리아 여왕의 웨딩드레스, 정교한 천문시계, 상징적인 핸드백대트, 아름다운 정원, 웅장한 샹들리에들, 금으로 장식된 피아노, 그리고 사랑받았던 로열 코기들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버킹엄 궁전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마옥적인 궁전 중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